오늘부터 추미애 지지를 선언합니다. 추미애를 외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추미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미 마녀 사냥이 된 싸움, 이미 대세가 되어 거스를 수 없는 싸움, 정의가 악이 된 싸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싸움이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뺏겼는데도 우리 조상은 가만 보고 있었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 대로 가만 보고 있었다. 주권자의 자격이 없죠. 그래서 독립운동 네지탕스가 각광을 받는 이유입니다. 인도는 100년간 영국에게 나라를 뺏겼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돼지기름 때문에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팔레스타인도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땅 다 뺏기고 가자지구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 후 민족 반역자 친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독립운동, 독립전쟁이 명분을 줍니다. 왜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는 무작정 민족과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희생을 걸고 자신의 뼈를 가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총칼이 무서워 침묵도 곧 동조라고 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총칼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는 그런 반민족자가 정의가 되고 숭숭장구한 세상이 바로 나라를 뺏긴 세상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근본은 차별이었습니다. 차별은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일제시대 때 젠팔이 있었다고 하지만 조선인들은 항상 억울했습니다. 그게 차별이고 억울함입니다. 가난은 살 수 있어도 억울함을 당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나라를 세우고 또 민족이 다르면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를 우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은 대통령만 공정하고 정의롭지 다른 기득권, 사법부, 사정기관, 그리고 언론 많습니다. 재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법치입니다. 법치는 억울함을 얻게 하기 위한 사회의 규칙 장치입니다. 2000년 전에 진시 황제는 변방의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라는 법가가 나타나서 진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듭니다. 법치가 바로 서니까 진나라는 변방의 그 약소국이 대국이 됩니다. 길거리에 먹을 것이라든지 뭐 재물이 있더라도 주워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치가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합리적이지 않는 법치와 싸운 사람이 바로 추미애와 조국입니다. 조국은 지금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미애와 조국을 국진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정의와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항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등학생이 봉사를 했냐 안 했냐, 체험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재판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걸로 4년을 징역을 때리고 지금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 역사상, 지구 역사상 이런 사례를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뇌물을 엮어서 2년을 억울하게 산 한명숙 총련에서도 고등학교 봉사상을 엮어서 징역 4년을 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살인을 해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데 봉사상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 상식으로는 너무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됩니다. 위법 수집 등으로 봉사상을 위조해도 아무 이득도 아무 피해도 누구도 피해도 입지 않고 이걸로 4년 개가 없을 일입니다. 나경원 아들 딸, 박형준 딸, 조선 동아일보 딸, 할 말은 많지만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21세기 그것도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시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는 지금 독립운동가의 그 홍범도와 김대진 장군에 비교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재명 지지자고 저번 대선 때도 제 인생 최초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또 이재명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사법적인 관점에서 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이 또 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민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라는 말만 남겼지 뭐 사법부가 어떻니 검찰이 어떻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 옛날 그 사기다 같은 이재명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그 한신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한신의 스탠드를 갖고 그렇게 납작 엎드렸다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추미애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꼴찌를 할지라도 저는 추미애를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억강부약 2015년도에 울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로 앞이니까 달려갔죠. 그래서 그날 사진도 찍고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은 지지율 1%도 안 나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명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대화도 하고 뭐 아무도 이재명 중에 없었으니까요. 그거 저 혼자 갔죠. 저는 원래 2011년도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부터 이재명을 주시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20세기에서 가장 억울하고 차별당한 사람은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인이었고 강복 후에는 빨갱이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었고 또 1980년대 90년대는 간첩 조작으로 몰려서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겠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강주 전라도가 있겠죠.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조국입니다. 이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억강무역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국가 이념과도 상충되는 일입니다. 조국을 살리는 일이 가난보다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가난보다 차별과 억울한 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가난은 살 수 있지만 차별과 억울함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민주당 180석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수아비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추미애가 당대표 되어야 합니다. 당명을 바꿔서라도 당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번 경선에서 추미애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낙엽을 제끼고 2등 해야만이 다시 당대표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누구는 추미애를 총리하라고 하는데 이낙엽으로 인해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과반 의석의 여당 대표는 대통령보다 힘이 막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조국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은 180석의 개혁당의 대표가 추미애가 필요합니다. 경선이 끝나면은 이당엽은 국회의원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사건건 개혁의 제동을 거는 이낙엽파들이 지금 또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미애 또는 박주민, 정청래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2021년 9월 5일자 충청도에서 50% 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선 없이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제 작은 한 표가 추미애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소 반개혁 세력 이낙엽, 정세균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가를 우대하는 것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낳기 위함이고 개혁전사 추미애를 보호하는 일은 또 다른 정의로운 개혁 인사가 나오기 위함입니다. 여담으로 손조가 임시련한 때 의원군을 멸시하고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 인조가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겁니다. 의병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강복 70년 반드시 친일 반민족자는 지금이라도 파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